부모님이 하시던 정육점도 예전에는 곧 잘 되었던 것 같은데 대형 마트들이 생기고 경쟁력에서 밀려나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정말 하루 매출을 걱정할 정도로 가게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예전에 가게가 잘 되었을 적에도 여유 없이 살던 형편이었는데 근래에는 정말 하루하루 문 닫을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죠. 요즘에는 다들 마트에서 사지 누가 작은 정육점에 오려고 하나요? 그래도 부모님은 여태 해오신 일이 있으시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셨고 가게 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하시고 근근히 버텨가시는 사정이셨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렸고 어려운 형편 탓에 주말에는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부모님이나 저나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형편은 항상 어렵고 가게 빚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은지 늘 쪼달리는 형편에 저희 부모님은 외식 한번 하는 것도 꺼려 하셨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용돈도 잘 챙겨드리고 싶고 선물이나 외식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여유 부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마음 편히 딸의 효도를 받지를 못하셨죠. 하나뿐인 자식 고생만 시킨다며 제가 매달 가져다 드리는 생활비도 늘 죄인된 심정으로 받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겨 참 행복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제가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는 별로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붙어 계시면서도 싸움 한번 없으실 정도로 사이가 좋으셨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저를 아껴주시며 제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형편은 어렵지만 화목했던 가정 환경 덕분에 저는 힘든 일상 속에서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해도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기뻤고 그러다 보니 따로 연애할 시간도 없었네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도 일밖에 모르고 지내다 보니 부끄럽지만 연애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자들이 쫓아다닐 만큼 예쁜 것도 아니다 보니 평범한 제게 길 가다 말 붙이는 사람도 하나 없었으니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형편도 그렇고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끔찍이 생각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차마 그런 걱정을 드릴 수는 없었기에 그냥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만 했었죠. 그러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주말에 나돌아다니지도 않는 제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게 되었나 싶으시겠죠. 사실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거래처의 직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제 또래의 젊은 남자가 가게를 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람을 정군이라 부르며 살갑게 대하셨어요. 짐을 옮기느라 고생했을 그 사람에게 커피나 간식거리를 내주기도 하시고 잠시라도 쉴 수 있게 자리를 내주곤 하셨죠. 아마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도 같아요. 사실 그 남자가 꽤 잘생겼었거든요. 생긴 건 몸 쓰는 일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쪽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구슬땀을 흘려가며 요령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갔죠. 그러면서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쑥맥인 그 사람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군이 참 괜찮은 사람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윤호 씨에게 관심이 생겼던 저는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아닌 윤호 씨를 보러 가게를 들렸고 언젠가 말 한마디 붙여보려 늘 벼르고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같이 고기를 실어 나르던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쩐지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군, 어디 아파? 식은땀을 왜 이리 많이 흘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요. 어머, 몸도 안 좋은데 일을 나온 거야? 아플 때는 좀 쉬지.
젊은 사랑이 왜 요령이 없어?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어차피 여기가 마지막이라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죠. 집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려고요. 아픈데 무슨 라면을 먹어? 집에 가면 죽이라도 끓여줄 사람 없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그냥 대충. 아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골았지. 세상에, 아픈데 라면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밥 좀 먹고 가. 안 그래도 어제 닭죽 해놨거든. 하필 잘 됐네.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집에까지 가서 폐를 끼치겠어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닌데 이런 걸로 부담스러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도움받은 것도 살해해야겠네. 응? 정말 괜찮은데. 그래, 그러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게. 아픈 사람 그대로 보내면 우리는 뭐 마음이 편하겠나? 혜연아, 우리는 가게 열어야 하니까 네가 가서 정군 밥 좀 챙겨줘라. 부모님도 아파 보이는 그 사람이 걱정이 되셨던 건지 결국 윤호 씨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라 하셨죠. 아픈데도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는 그 사람은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아픈데 혼자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나요. 인사밖에 나눠보지 않은 사이에 단둘이 있으려니 어색했지만 많이 아파 보이는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죽을 먹은 그 사람은 제가 건넨 약을 먹고는 갑자기 쓰러지듯 잠에 들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참고 있었던 건지 이마를 짚으니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병원을 가야 할 수준 같았는데 이걸 참았다는 게 참 미련해 보이기도 했죠. 그 몸으로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몇 시간이라도 재우고 정신을 차리면 돌려보내려 했는데 윤호 씨는 반나절 가까이 미동이 없었어요.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때에 마침 윤호 씨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잠이 든 건가요? 죄송해요. 아직 일어나지 마요. 열이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픈 건 어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봐야죠. 집에 가도 챙겨줄 사람 없다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쉬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요.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윤호 씨는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씁쓸해 보이는 그 남자의 표정에 저는 저도 모르게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많이 힘들어요? 예? 사는 게 많이 힘드냐고요. 그냥 좀 지쳐 보여서요. 다들 그렇겠죠. 혜연 씨도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던데요. 저야 뭐 그래도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겠네요. 챙겨줄 사람 없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큰 사람이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런 몸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글쎄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이나 하실지. 차라리 가끔은 정말 사고라도 나서 걱정이라도 받아보고 싶네요. 아파서 그런지 약기운에 정신이 없는 건지 윤호 씨는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만한 속내를 꺼내 보였고 저는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사정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번호 교환도 했고 오며 가며 만날 때에도 인사보다 더 많은 안부들을 묻게 되었죠. 어느새 장난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진 저희는 분명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마음을 꺼내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서로 각자의 사정과 입장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윤호 씨도 한가롭게 연애를 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평소 바쁘게 지낸다는 이유로 A는커녕 친구들과 시간 한번 맞추기 어려웠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었어요.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 사이를 핑계로 지냈고 저는 윤호 씨의 말 못할 사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윤호 씨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바람에 그 뒤로 아버지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지금은 얼굴도 가물가물한 정도라고 했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윤호 씨는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원망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두 분이 이혼을 하신 줄도 몰랐어. 나는 방학이라서 어머니랑 외갓집에 갔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더라고. 우리가 없는 사이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신 거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정확한 이혼 사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윤호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 전남편 생각이 나시는지 늘 복잡한 감정을 내보이셨답니다. 속을 썩일 때는 지혜비 닮아서 그런다 하다가도 언젠가는 어머니 인생에는 윤호 씨밖에 없다 말씀하기도 하셨답니다. 중학생이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을 텐데 그게 아이의 정서에 절대로 좋지 못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머니는 이혼 후부터 부쩍 윤호 씨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고 그건 꼭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자료나 양육비도 주지 않으셨는지 윤호 씨와 어머니는 늘 돈이 궁했고 어려운 형편에 쪼달려 갔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추억이 평생 가는 것일 텐데도 윤호 씨는 돈 때문에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혼자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돈이 급했던 윤호 씨는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이라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드리며 뿌듯했다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 생각이 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윤호 씨는 저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야 공부머리는 별로 없었고 일찍부터 대학 갈 생각은 포기했는데 윤호 씨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곧잘 했더라고요. 형편이 그렇다 보니 학원 한번 다니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무료 교육 방송을 들으면서도 반에서 5등 밖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그런 성적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사교육 격차 때문인지 1등은 못 해봤지만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대학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기도 했고 또 내가 꿈이 있었거든. 그러려면 대학을 가야 했는데 사실 내 주제에 과한 기대였지. 장학금을 받을 만큼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지방 국립대 가기에는 엄마랑 떨어져야 하는 게 걱정이었어. 그런 사정 탓에 윤호 씨는 수능을 잘 보고도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를 보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윤호 씨의 대학 진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나도 혹시나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꺼내보기는 했는데 엄마가 그거 꼭 해야겠냐 그러더라. 형편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괜히 자기를 속상하게 하냐고. 그 말이 꼭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네 아빠를 닮았구나 하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부탁하거나 바라는 얘기는 못 해봤어. 제가 만나본 적 없는 윤호 씨 어머니의 성정을 다 알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의 사연을 다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 의지하지도 못하고 혼자 버텨내야 하는 윤호 씨가 많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윤호 씨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생활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비슷한 형편이었지만 윤호 씨네는 사정이 조금 달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집안에 손 벌린 일 한 번 없던 윤호 씨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도 늘 형편이 어려운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처럼 장사하다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딱히 어디 돈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뭐 때문에 돈이 없다 그러시는지 정말 궁금했다네요. 그러다 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의 도박빚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겨우 이런 걸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정말 힘들더라고. 사실 열심히 모아서 내 힘으로 대학 갈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 엄마 어려운 사정이야 잘 알고 있으니까 생활비 정도만 도와드리고 나머지 돈은 모아서 학비에 쓰려고 했지. 그래서 몇 년 동안 겨우겨우 3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엄마가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쩌겠어. 심지어 은행 빚도 아니고 무슨 사채까지 손을 댔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은 돈은 다 엄마 주고 나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싶었지. 그래도 젊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솔직히 엄청 화가 났지. 엄마는 자기가 잘못한 일에도 여전히 아버지 탓을 하고 있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사는데 그 형편 뻔히 알면서 내가 갖다 준 생활비로 도박을 했구나 생각하니까 진짜 부모고 뭐고 끔찍하더라고. 근데 엄마랑 연을 끊을 수는 없었어. 아무리 쌓인 게 있고 화가 난다 해도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혼자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가 너무 불쌍했거든. 도박에 손대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도 결국 다 나랑 아버지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 하고 엄마한테 더 화를 낼 수도 없었어. 기껏 마음먹은 희망을 다시 포기해야 했을 때 그 좌절이 얼마나 심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렵게 돈을 벌었고 부모님께 다 가져다 드렸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마음을 알기에 보람이 있었고 그런 좌절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댈 곳도 없고 희망도 없이 고생만 해야 했던 윤호 씨가 그동안 대체 무슨 생각으로 힘든 삶을 버텨왔을지 저는 차마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윤호 씨는 그렇게 모은 돈도 다 날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정육업계에 흘러들어왔던 거였어요. 정육기술 배워두면 큰 돈 벌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당장에도 다른 일보다는 돈을 많이 쳐주기도 하고 도축기술이 배우기 어려우니까 배워둬서 나중에 내 가게 차려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밑에서 잡일부터 하면서 기술 배우려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지.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머리는 나쁘지 않아서 무슨 일이든 금방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 쓰는 일은 몇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 처음에는 온몸에 파스 바르고 정말 다음날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적응돼서 할만해. 덕분에 혜연이 너도 만나고 나한테는 좋은 기회였지. 그동안 고생한 사정을 실컷 얘기해 놓고는 자기는 괜찮다 웃어 보이는 그 사람이 너무 바보 같고 안타까웠습니다. 끝까지 자기 꿈은 포기한 채 어머니의 안위만 걱정하는 윤호 씨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어머니는 그런 윤호 씨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아픈 자식을 신경 쓰지 못하시는지 본 적도 없는 분에게 제가 괜한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모르는 나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섭섭함이 쌓여 있을지 말이에요. 그런 윤호 씨의 사정을 듣게 된 저는 이상하게 윤호 씨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사실 나도 내 코가 석자라 더 나은 형편의 사람을 만나야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는 앞날이 캄캄할 텐데도 끌리는 마음 앞에서는 윤호 씨의 사정도 윤호 씨의 어머니 문제도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심에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윤호 씨가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이런 나라서 미안해.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이래서 혜연이 너한테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도 못했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행한 내 처지가 너한테 옮아질까봐 숨기기 급급했어.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당신 옆에 있어도 될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우리 그냥 이렇게 서로 보듬어주면서 아껴주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나라고 뭐 윤호 씨한테 대단한 거 바라는 줄 알아? 나는 그냥 마음이면 좋게. 우리 이제 더는 다른 사정 고민하지 말고 우리 좋은 대로 해보자.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는 있는 거잖아. 그렇게 저희는 갖가지 핑계와 사정들을 덮어두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죠. 사실 집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결혼은 꿈만 같았지만 둘이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하며 어두웠던 20대는 뒤로하고 앞으로 함께할 30대를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둘이 여태 모은 돈으로 겨우 원룸 전세를 얻었고 좁고 작은 그곳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싸한 결혼식이나 비싼 예물은 없었지만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서로를 얻었다는 생각에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재물이야 건강만 하다면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되는 거고 서로가 있는 한 다른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늘 시어머니가 문제셨어요. 애초에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